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주시며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복리 정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정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예방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일반 안건 5건과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2월 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반려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주 중심상권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배부해드린 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안 경주시 일반 농어촌 개발 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 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병입니다. 경주시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 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 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협약 전제조건 이행 및 중간지원조직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시행 지침을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장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2장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본 원칙과 역할 그리고 마을 주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제도의 기본 내용과 협약 조건을 담았습니다. 안 제4장은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장은 일반 농산 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도내에는 구미, 안동, 영천, 애천군 등 11개 시군이 재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재생사업본부장에 소개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일반 농산 어촌개발 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 농어촌개발 사업 공모 방법이 지자체 종합계획 중심의 농촌협약 후 일괄 국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조례 표준안을 중심으로 농촌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 내용을 제정하기 위한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 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안제 7조에서 중간조직 조직의 역할을,
안제 8조에서 마을주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안제 10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검토를 규정하였습니다.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별 특화 발전 및 농산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 농촌협약위원회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소통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 향상 및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저축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설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현 질의하십시오. 이 국정기들에 대한 과정기들에 뭐 말씀하시죠. 네. 이 지금 타지재생 언제부터 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한 2020년도 이렇게 뭐 조례 진행한 데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를 보면 많이 그게 운영 조례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중간 지원 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이 조직이 중간 지원 조직 설치가 되면 관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조성 개발 사업으로 기조성된 각종 시설물 같은 효율적인 운영이나 관리도 하는 조직이죠. 맞지, 그죠? 그거는 조금 근데 지금 총칙에 목칙이 그리 나와 있어요. 예. 지금 이 제도가 이제 도입되면 기존에는 전부 다 뭐 지구 단위별로 이렇게 뭐 양복 산내 이런 식으로 이래 진행되던 것을 이걸 패키지를 묶어서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연구 용역 결과 나온 거 보면은 내남, 그 다음에 건천, 서면, 형곡, 산내 이렇게 해서 5개 이렇게 권역으로 묶어서 이제 농촌 협약을 300억 플러스 알파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내남, 산내는 이미 선정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조금 밀어놓고 나머지 3개 건천, 형곡, 그 다음에 서면 이렇게 해서 패키지 형태로 묶어나가고 중간 지원 조직이라 그런 거는 지금 우리 도시재생 사업하는 데 보면 중간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지원센터라고 한동훈 교수가 센터장은 이런 식으로 농촌 요건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 한동훈 교수가 지금 있는 데는 국토부 사업이고 요거는 농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 요것도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그대로 하고 그 밑에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을 이렇게 붙여서 그런 중간 조직.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이 사업 조직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 조직이냐 아니면 영구적인 조직이냐? 예. 계속 우리 경시에서 계속 20년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중간지원 제17조 보게 되면 센터라고 해놨어요. 센터. 예. 센터장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했습니다. 이런 인력 구조에 대해서 기간제로 쓸 건 이 센터장의 어떤 신분의 위치는 어떻고 또 사무국장이나 사무원들은 뭐 임시직으로 쓸 건지 아니면 어떤 시의 어떤 공무원 이게 준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뭐 용왕사회복지관이나 장애복지관 면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설명이 옳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센터장도 하고 그 다음 사무국장 사무원도 한다 이렇게 하고 또 법인이나 단체 위탁 수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볼 때 시인은 벌써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벌써 위탁이나 수탁의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은 시에서 시간 선택제로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촌 이 협약이 추진을 위해서는 시간 선택제를 채용을 해서 그렇게 중간 지원 조직은 말 그대로 그 공무원의 하는 역할을 약간 민간하고 그 중간에 그 어떤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간 선택제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국장님, 그러면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이 센터의 장과 이 센터를 우리 경주에 몇 개 만들려고 하죠? 우리 센터는 하나 합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포라도 이런 데는 안 만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예. 자, 그러면 센터장 만들고 사무국장 지금 몇 분 정도의 직원들을 고용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 센터장 기존의 그 도시재생센터장을 활용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팀장 1명, 그 다음에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그 중간 지원 조직을 3명 그뭐 예. 정원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은 그러면 우리 경주시 공무원 총액 임금제 포함되는 예. 인원이 또 늘어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는 일은 그러면 저는 이게요 하나 안타까운 것이 굳이 이것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사실적으로 지금까지 도시재생 본부에서 하면 되는데 또 이런 관리에 대해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시설 공단도 있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요 동지역하고 달라가지고 지금 이런 조직들을 만들면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인력은 사무국장 사무원 말고도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던데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근천읍이나 산내나 뭐 서면 같은데 내남이나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 구성원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읍면동 같은 경우 발전협의회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기존에 이분들이 이장협의회라든지 발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더군다나 요즘은 농업회의소라는 게 있습니다. 농업회의소라든지 그리고 또 각 그 읍면동에 보면 특별한 또 기득권을 가진 아니면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단체들이 이건 또 뭐가 또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주민들 갈등만 유발시키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 지금도 뭐냐면 산례라든지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보면요, 그 자기네들끼리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별로 어떻게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보면서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동희 의원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중앙의 공모 사업을 하려면, 응모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 4가지 중에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아예 그 공모에 응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라든지 도시 재생에 어떤 그 관심이 많고 또 거기에 관한 나름대로의 그 실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혹시 주민협의체 추천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협의체 위원으로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분명하게 말씀하신 데 3분의 직원을 더 충원하는데 센터장은 겸직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중앙부처의 인력에 대해서는 이 인사과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우리 이것도 전제 조건에 보면은 또 공무원이 농촌 이런 협약 이런 업무를 볼 수 있는 그 조건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 20명이라 하면은 10명이 농촌 업무에 종사할 수 있어야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 농림식품부에서 그 전제 조건을 딱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을 우선 확충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 인력을 우선 확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장님 네. 이제 공모사업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 이러한 전제 조건적인 실체 운영하는 조례가 있으면은 사실 유리한 면이 있죠. 그렇듯이 인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러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인사과에다가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인력을 저는 뭐 다른 기관제라든지 아니면 뭐 공무직이라든지 뭐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직원을 쓸 줄 알았는데 정규 우리 직원을 쓴다면 지금 뭐 사실 우리 불필요한 조직 확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그 지금 본청이라 보면 인력이 모자라가 난리인데 뭐 스마트 미디어라든지 화랑마을이라든지 굳이 우리가 안 하는데 말이에요. 저 강포의 그 캠핑장이라든지 이런데 직원들 로스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시가 계속 이렇게 인력을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없는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간 지원 조직에는 두 개의 파트가 있겠습니다만 센터가 있고 또 우리 현장 지원 센터라고 보는 이제 또 기간제로 운영해서 현장에 이렇게 비치해놓은 거는 이제 기간제로 운영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어요. 서순재 과장님, 현재 우리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우리 경북에는 어디에 있죠? 저희도 안 그래도 조례 제정 내용을 보면 지금 한 11군데 시군에서 지금 조례 제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타 지자체에 이런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장점을 좀 보고 따라갈 만한 뭐 지자체가 있습니까? 그 11개 군데 중에? 이게 주로 뭐 사업 자체가 농촌 사업 이렇다 보니 아마 시보보다는 아마 지금 현재 보니까 군부의 쪽에 조례가 개정 굉장히 많다 보니 아마 농어촌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부 쪽에 이런 내용들을 아마 좀 담아보는 게 내용을 아마 좀 유일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장 가깝게는 영천에서 이 사업을 작년에 그 국도비 그걸로 내서 그 인고면에 그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이 30억이 총 사업비가 30억 원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인고면 기초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는 배우마을까지 확충해서 그 문화나 복지 공간을 그 넓혀간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어느 구체적인 그 기초지자체 그런 거를 한번 보시고 우리 시가 어떤 부분을 보고 또 이 부분을 따라가야 될지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저는 이 사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향후에 좀 더 좀 발전된 모습으로 이걸 한번 보고를 다시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박광원 씨. 네, 뭐 이미 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첫도 간담회 것도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부터 늘 지금처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지금 우리 경주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 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기에 보면 사업이 큰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사업이 이게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제2장에 5페이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또 8페이지로 농촌 지역 개발 사업, 농촌 협약 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요거는 저희들 이 협약 조건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다는 중앙 부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면 전제 조건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자체에서 사업을 가져가면서 요 협약하는 사업과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하라. 요거는 전제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진행하는 사업. 지금 작년에 우리 그 국비를 우리 뭐 지역에서 확보해 주신 그 산내면 그 사업은 그럼
그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라고 또 그 사업인데 그러네요. 기초생활 거점 사업인데 이것도 농촌 지역 개발 사업에 포함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러면 중간 조직책이 중간 지원 조직 이 조례에 오늘 지금 상대한 조직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 지원 조직 상황 맞습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협약 제도도 이제 예전에는 공모 제도가 아니고 지금 이제 중앙부처하고 지자체하고 협약하는 조건이 바뀌다 보니 거기에 이제 중앙부처에서 조건을 줬습니다. 조직을 구성해라. 그러고 이런 조건이 될 때 너가 공모되는 거지. 이 조건이 안 되면은 아예 공모 자격도 없다. 그렇게 가차를 지금 여기서 근거 검증을 만들기 위한 이것도 하나의 전체 조건이 들어가거든요. 이 조례 개정하는 것도. 그 핵심은 그겁니다. 그렇죠. 사업 규모 자체도 이제 그 훨씬 커집니다. 지금 뭐 기초생활 거점 사업은 40억 산내되는데 이건 이제 300억 국비 기본 300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목표하는 건 한 460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방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중간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 지금 도시재생에 보면 250억 사업하고 127억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간 조직, 현장 조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은 전부 다 주민 주도형으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중간 조직을 만들어서 활성화하려는 그런 취지. 예, 국장님, 지금 이제까지는 우리가 공모 사업이라든가 어떤 그 전제 조건에 뭐 중간 조직책이 중간 지원 조직이에요. 중간 지원 조직의 그 설치 여부가 대상 신청에 별로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공모 사업의 규모 커지기 때문에 코드라든가 다른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간 지원 조직을 구성을 전제 조건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건천업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천업에 는 지금 주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분 공청회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수렴을 맞습니까? 예, 설명했습니다. 네, 설명이죠. 그래서 그다음 건천 지역에도 그러면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이 구성을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거는 이제 뭐 읍면별로 이렇게 단위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패키징으로 제가 말씀 좀 이렇게 묶어서 예를 들어서 그뭐 서경주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그 중간 조직 만들고 예를 들어서 동경주 지역에 한다면 동경주 지역에서 그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고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도시 그 제사본부 중심 활성화 사업을 지금 황호동에 지원센터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별도로 지금 우리가 그 번역별로 해가지고 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김동현께서도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오해가 사지 않도록 예. 그래서 확인하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부분 잘좀 참고해 주시고 예, 여기 뭐 마을 만들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보면 7페이지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또 별도로 또 읍면장이 그 시장한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런 거, 뭐 농림부는 차후에 됐던 농림부의 국비 공모 사업 우선 공모하게 할 수 있다고 해놨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마을 위원회를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한테 신청하고 예산을 한도내에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때는 또 중간 지원 조직도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하여튼 뭐 이 조례가 우리가 또 큰 어떤 국비 공모라든 큰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뭐 우리 의원님들 어제도 잘 한번 들어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있어요? 예, 이말 네. 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3쪽에 보면은 일반 농산 도촌 개발 사업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센터를 만들고 센터장을 만들고 이 센터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지어진 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센터장님 그대로 가시니까 그 안에 팀이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팀에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뭐 농촌 뭐 활성화 뭐 지원센터 뭐 그런 팀 명칭이 그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북에 11군데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공모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경북에 23개 시군이 있는데 시행을 하고 있는 데와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는 곳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아마 적어도 뭐 공모 사업이다 보니 공모가 됐어 이제 예산이 확보돼야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 아마 그런 뭐 필요한 시군에서 뭐 우선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그 삶의 주체인 지역민하고 그 지역을 아우르는 센터가 주민센터가 그 지역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신청된 그런 센터는 조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역 주민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밀착시키고 서로 의견이 잘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그 지역민이 원하는 어떤 그런 개발 사업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 괴리감을 좀 줄일 수 있는데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중앙 지원 조직이 있고 또 마을마다 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협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진행 상황에서는 그렇게 맞을 저희들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어차피 주민협의체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주시고 공모 사업을 꼭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만은 가장 제5장의 일반 농어촌 개발사 시설 운영 관리에 보면은 22조의 밑에 제2항에는 이제 우리가 위탁할 경우에는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지역 의면장 이렇게 운영토록 할 수도 있다. 근데 요 뒤에 그 다음 페이지 23조에 보면 입찰할 경우 관리 입찰 기간 5년 이내에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그럼 한 번 갱신하면은 10년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제1항에도 그러고 수의계약은 관리 입탁한 경우에는 관리 수탁자의 관련 능력 등을 평가하여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그러면 2번 갱신하면은 15년 2번 이상 끝으면은 계속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걸로 인식해도 되는 겁니까? 그랬을 때 정말 이것이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걸 해드리면 수익계획했을 때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이걸 좀 설명을 좀 하십시오. 이 사업은 보통 5년 안에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크게 2번 이상까지 거래에 갈 확률은 아주 낮고요. 그 다음에 위수탁은 주로 보면 농어촌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도시 재생도 일부 다른 데 위탁하고 있지만 주로 농촌 이런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 사업 이런 농촌 협약 사업 이런 것은 농어촌 공사에서 위수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하고 수의계약 예를 들어서 한다 치더라도
맨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큰 뭐 무리는 없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지역 음원장에게 운영토록 하면 이건 예. 시지경이 되는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사람들 잘해서 수익하게 했을 때는 능력을 평가해가 수익하게 하는데 예. 이제 그 국장님 말씀대로 두 번 이상 해도 예. 그 두 번만 해도 15년인데 예. 그 이상 뭐 이상 해도 그렇게 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 그렇습니다.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 이상 해도 두 번까지 객신할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두 번 이상 계속할 수 있다는 결론이야. 예. 요건 이제 타 지자체의 그 조례를 참고로 해서 하다 보니까 뭐 조금 그런 게 잘하겠습니다. 이상. 예, 잠깐만. 예, 모종적인 생각이 없었어요. 요 9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 농촌 지역개발사 목표 추각제도를 이렇게 상당히 중요해요. 휴가 조건에 보면 제14조 3조입니다. 14조 4만을 보면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이 지금 협약을 담당하는 조직 하나 되죠. 또 협약을 당사자 농촌협약위원회 또 조직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중간 지원 조직이 있고 오늘 제일 좀 중요한 중간 지원 조직 또 행정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이 몇 개 이거 하나 농촌 지역 개발 사업 농촌 협약을 몇 개 조직이 있습니다. 진짜 저희들 여기 보면은 돈에 그래도 뭐 이게 거의 표준안 같은 그런 거다 보니 저희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조금만 참고 그래 가시면 됩니다. 왜? 그렇죠. 이거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뭐 또 우리가 이거 총 표현을 줬습니다. 우리가 농가를 계획해가지고 농축 분야 중단기 비전을 구축하고 농촌 산업 활성화 계획을 맞춥니다. 이게 우리 일반 시민들이 해당 지역의 세상을 원하는 지역민들이 봤을 때 그 절차는 굉장히 좀 단순해야 어떻게 좀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오늘 조례를 지금 뭐 우리가 경주가 또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거겠지만 내용은 그렇다고 저희 너무 많아요. 여기 하나 대상하면 추진하게 해가지고 저도 어떤 그런 제도가 없으면 저도 어떤 뭐 공감하기 좋은데 오늘 견제 조건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 뭐 그렇게 되면 좀 이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보충질의 하나씩 마지막입니다. 남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뭐 우리 지역민들도 여기 요즘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욕구가 상당히 큽니다. 이 조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생겨서 민과 관여 또 소통의 두절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 어떤 역할은 거기 중간 지원 조직이 하고 싶지만 늘 어떤 업무의 어떤 기반이 아닌 어떤 소통이 하나의 중간 교섭을 생각하시고 사업 진행을 그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말씀. 우리 주석거위원 하시고 김동현 누구예요? 네, 많이 수고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든다고 이제 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공모 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황호동이나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데는 그 이분들 그 인건비나 이런 그 비용들이 도시 재생 쪽에서 우리 먼저 돈을 받아왔는 것으로 봐도 이렇게 임금이 나가는데 예. 지금 이제 여기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 조직을 만들면은 이분들 임금은 우리 경주시에서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을 기간제나 뽑아놨는데 예를 들어가 뭐 근천 지역에 중간 조직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이분들 계약직으로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뭐 시간 조건을 갖춰놨는데 공모 신청 문제 떨어졌다. 안 됐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없습니까? 왜? 여기는 이제 협약이 이행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 사업한테 전제 조건이 충족돼 가지고 그 농식품부하고 협약이 이루어졌을 때 중간 조직을 만듭니다. 그 전에는 만들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 국장이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하셨을 때 우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야, 그러면은 우리가 공모를 먼저 시에서 공모를 신청해 놓고 예. 공모가 확정이 났으면은 이 중간 조직을 만들든지 뭐 하든지 하면 되는데 예. 지금 이 조례상에서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다고 하자 지금 그렇게 우리한테 설명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하기 전에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주면은 이분들 전부 다 임금이 나가야 되잖아요. 주민협의체는 임금이 안 나갑니다. 그러나 중간지원책이나 센터장은 임금이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을 계획해놔놓고 우리가 공모에 낙방했다, 안 됐다 이렇게 됐을 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그래서 거기 아마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읍면에는 저희들이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우리 도생 지원센터 내에 아까 이 팀을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에 있는 조직이지 읍면에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건 주민협의체로 구성하는 거고 언니 지금 중간조직 요구해야 하시는 건 우리 시에 지원센터 내에 요 팀이 하나 생기는 거 아까 인원 3명 큰 게 그 시간선택 임기제 걷는 게 이게 임금비하고는 저래 정원하고 저희들은 지금 확인하니까 그게 좀 해당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구성하는 데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요. 아까 전에 우리 구역별로 자 서경주, 동경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 그렇죠? 그러면 서경주에도 중간 지원책이 있어야 되고 동경주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저 총괄하는 거다 보니 우리 시의 조직이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그 현장에서는 그게 주민협의체잖아요. 아니 네. 현장에서는 주민협의체는 임금하고 관계 없습니다. 제가 예, 알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는 협의체인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조례에 만들어서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 이제 다시 얘기해 우리 경기시 전체에서 중간 조직을 한 팀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그 동경주에도 써먹을 수 있고 서경주에도 써먹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설명하셨을 때 이제 서경주에 중간 조직을 또 따로 해야 되고 동경주에도 또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아닙니다. 그건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현재 지금 황호동 도시재생에서 중간 조직책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걸 굳이 여기에 따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기비가 만들어져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이, 그거는 도세의 재생 사업이고, 그건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농식 부처가 다르다 보니, 그 구성 자체도 성격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구성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별도로 구성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요, 우리 지금 황호동 도시재생 쪽에 있는 조직하고 별개로 지금 우리 농식품부 어쨌든 하기 위해서 중간 조직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묻고 싶은 거는 이거를 먼저 만들어 놔놓고 중간 조직을 한 팀만 해도 된다고 하면 이 세 사람을 뽑아내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 서경주, 동경주, 저 편에 뭐 남경주나 북경주 쪽에 이런 사업을 했는데 뭐 구역가 분이 안 좋아서 다 안 됐다 이러면 이분들 출근을 안 시키네. 뭐 사업이 그렇게 안 된다면 뭐 조직을 없애든지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게 더 공무 사업이다 보니 계속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니. 그런데 저분들이 그 중간조직책이 선택이 된 분들이 이거 공모가 될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뭐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은 뭐 확실히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우리 그 도시대생 본부뿐 아니라 우리 지금 그 집행부 전체가 지금 보면은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올리고 또 우리 여기에서도 쉽게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절차를 좀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맞잖아요. 뭐 어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재정이 투입이 된다든지 재정 지원이 되는 곳은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 빠뜨린 게 없습니까, 과장님? 비용 추계가 빠졌죠. 이 비용 추계를요, 항상 우리가 뒷북을 쳐요. 저는 솔직히 이거 비용 추계 없으면은요, 다음 파트로 미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재정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간제 임기제라 선택 임기제라 하더라도 3명이 되든 얼마 되든 아니면 사무실 임차비가 있든 사무 인건비가 있든 사무 보수비가 있든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거란 말입니다. 그냥 운영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재정이 투입되고 지원되는 것은 비용 추계서를 첨부를 해주시는 게 조례안 올릴 때 맞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지적들을 해도 잘 안 고쳐져 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비용 추계가 빠진 건 맞죠? 그거는 좀 일반 사업 진행하는 거하고 달라서 여기는 공보 협약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 하면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형식이라도 갖춰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조례, 이거 만약에 조례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이 아니라 이 비용이요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비용 추계서를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들 조례가 되고 사업이 협약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 인원이 구성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든지 200억이든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비용이 얼마든지 나중에 또 보면은 비용 엄청 든다. 사무실도 어려하게 하겠다. 사무실 비용이 어느 정도로 한다든지 사무실 지금 어떻게 하는 거 있는 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아니 또 기존 사용하는데 그러면 기존 비용, 사무실 비용이라든지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든다. 이렇게 비용 추계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질의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뭐가 우리 김동현 이야기했듯이 사실 비용 추계가 있어줘야 우리가 이 재정에서 와 이렇게 재정을 했을 때는 비용 추계가 이 정도 들어간다 듣는 건 사실 우리가 알고 이 재정에 들어가는 건 맞다고 보는데 우리 앞으로는 그런 걸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경주시 일반 농산 독점개발 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 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일반 농산 독점개발 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 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권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재생구역의 행정자산을 지역주민에게 위탁 및 운영함에 있어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2조, 9조 세부 내용을 수정하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및 경감 근거를 위하여 제10조 세부 내용을 수정하고 행정재산의 관리 및 운영 위탁에 대한 근거를 위한 1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구역 주민들에게 행정자산을 위탁 및 운영함에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 10조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및 경감을, 안제 11조에서 행정자산의 관리 및 운영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전속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질의위원 계십니까? 그 질의위원님 없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돌아가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육토로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재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대신하는 것으로. 그 과장 비용 중에 저거 해서 예,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진출 부탁드리겠습니다.